왜 우리는 평생 나와 멀어진 채 살아왔는가?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셨습니까? 창문을 열기가 겁이 나는 세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뉴스를 켜기가 두려운 요즘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찌 그리 흉흉한지요. 사람이 사람을 해했다는 이야기, 평생 모은 재산이 위태롭다는 경제 위기 소식, 믿었던 이웃이 남보다 못하게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들. 텔레비전 화면 속 세상은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어디론가 위태롭게 질주하는 것만 같습니다. 거리를 걸어봅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있고 발걸음은 쫓기듯 바쁩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반가운 마음보다는 혹시나 하는 경계심이 먼저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오는 참으로 뒤숭숭하고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이토록 시끄러우니 집 안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가도 마음의 빗장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불안은 문틈으로 스며드는 외풍처럼 우리 이불 속까지 파고듭니다.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시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 모든 소음과 불안이 침범할 수 없는 유일한 성소조가 단 한 곳 있습니다. 경제 위기도 험한 범죄 소식도 타인의 차가운 시선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마지막 피난처.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당신의 내면, 오직 당신만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방입니다. 여기서 뼈아픈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들과 잘 지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하고 자식과 소통해야 하고 친구와 의리가 있어야 한다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과는 얼마나 친하게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왜 평생 타인과는 발맞춰 걸으면서 정작 나 자신과는 단 한 번도 마주 앉아 다정한 차 한 잔 마시지 못했을까요? 지금 당신은 누구와 살고 계십니까? 남편? 아내? 혹은 혼자 사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24시간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이웃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가까운 동거인인 나를 평생 투명인간 취급하며 살아왔습니다. 남의 기분은 귀신같이 살피면서 내 기분은 모른 척했습니다. 남의 밥그릇은 챙기면서 내 마음의 허기는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토록 외로운 것입니다. 세상이 험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아서 외로운 것입니다. 이제 바깥 세상의 문을 잠시 닫으십시오. 뉴스의 소음도 끄십시오. 그리고 평생 외면해왔던 낯설지만 가장 그리운 그 사람, 나를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순간 당신의 인생 후반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튼튼한 집을 이제부터 우리 마음속에 지어보겠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우선하며 살아온 세월의 회한. 숨을 한번 깊게, 아주 깊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뱉어 봅니다. 지금 느껴지는 이 숨결, 이것만이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숨가쁜 세월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은 내가 주인이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기대라는 짐을 졌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라. 공부 잘해서 집안을 일으켜라. 그 기대에 어긋날까봐 내 안의 작은 아이가 울고 싶어도 꾹 참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나라는 이름 석자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와 남편으로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거래처에 비위를 맞추느라 내 자존심은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정작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은 슬그머니 밀어두었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희생이고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숭고한 사랑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버텨주셨기에 가정이 지켜졌고 자식들이 자랐고 이 사회가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치열했던 전쟁 같은 시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비극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상실, 셀프 로스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역할이라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느라 가면 밑에 있는 진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가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다들 부러워하는 번듯한 가정을 꾸렸는데도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찬바람이 불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배부른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진짜 나가보내는 구조 신호였습니다. 주인님, 저 여기 있어요. 제발 저를 좀 봐주세요. 저 너무 외로워요. 무시당하고 방치된 내 영혼이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조차 무시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무슨 소리야.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그렇게 나를 억누르며 살아온 대가가 노년이 된 지금 근원적인 외로움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를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졌다고들 합니다.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사기 사건이 판을 칩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듭니다. 타인은 이제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마을어기 평상에 앉아 옥수수 나눠 먹으며 수다만 떨어도 스트레스가 풀렸는데 이제는 그런 정칭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건네기도 어색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사라진 시대, 관계의 끈이 끊어진 시대.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타인에게 의존하려 합니다. 불안하니까요. 누군가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바쁘다는 말에 황급히 끊습니다. 친구를 만나 하소연을 해보지만 돌아서면 왠지 모르게 더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밖에서 찾는 위로는 임시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진통제일 뿐입니다. 상처난 곳은 내 마음속 깊은 곳인데 밖에서 반창고를 붙이니 낫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두고 밖을 향해 달리는 마음이라 하여 경계했습니다. 거울은 본래 맑고 깨끗하여 모든 것을 비추지만 그 거울 위에 먼지가 쌓이면 아무것도 비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 사회적 체면, 욕심과 집착이라는 먼지를 마음의 거울에 뽀얗게 쌓아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보일 리가 없죠.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관관이라고 합니다. 볼 관관자를 씁니다. 밖을 보던 눈을 돌려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거울의 먼지를 닦아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타인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그 어떤 훌륭한 지도자도 내 마음의 불안을 영원히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 혼자라는 말이냐며 서글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내 행복의 열쇠가 남의 주머니에 있는 줄 알고 평생을 찾아 헤맸는데 알고 보니 내 주머니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니까요. 남이 줘야만 행복한 사람은 평생 남의 눈치를 봐야 하지만 내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고 노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관계가 좁아지는 과정입니다. 전화벨은 덜 울리고 찾아오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이것을 고립이라고 생각하면 비참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나와 독대, 할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평생 시끌벅적한 장터 같은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야 고요한 산사산즈 같은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가면을 벗고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의 나를 마주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쭈글쭈글해진 당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지친, 하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 같은 당신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안아줘야 합니다. 남들이 안아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그 사람을 꽉 안아주어야 합니다. 처음 혼자라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 밀려오는 감정은 솔직히 두려움입니다. 평생 시끌벅적한 장터에서 살다가 갑자기 인적 없는 깊은 산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공포. 이대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대로 잊히는 것은 아닐까? 텅 빈 거실에 앉아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듣고 있을 때 그 규칙적인 착착 소리가 마치 내 생명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려 가슴이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적막은 당신을 가두는 감옥의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야 비로소 당신을 찾아온 초대장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꺼져야만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져야만 비로소 보이는 빛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이 조용해진 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나 자신과의 대화에 집중하라는 우주의 배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타인에게 맞추느라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까? 웃기 싫어도 웃어야 했고 울고 싶어도 참아야 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내 혀를 깨물어가며 삼킨 말들이 가슴속에 숫덩이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가면들은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 가면이 살갗에 달라붙어 가면이 나인지 내가 가면인지 모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노년이 되면 강제로라도 그 가면을 벗게 됩니다. 더 이상 잘 보여야 할 상사도 없고 눈치 봐야 할 시댁 식구도 엄격하게 훈육해야 할 자식의 시선도 사라집니다. 가면이 벗겨진 맨 얼굴, 거울 속에 비친 그 낯선 얼굴이 처음에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화장기 없고 주름지고 검버섯 핀 얼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얼굴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 진실한, 가공되지 않은 진짜 당신입니다. 타인에게 맞추다 지쳐버린 당신의 영혼은 지금 깊은 휴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늙으면 외롭다고 말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늙으면 비로소 자유롭다 라고 말입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는 감정노동에서 은퇴하는 것. 싫은 사람과 억지로 밥을 먹으며 체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해방입니까? 이제 우리는 고독, solitude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고독은 왕따가 아닙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고고함입니다. 물 한 잔을 마셔도 누가 보고 있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내 목이 말라서 마시는 것. 눈밖의 풍경을 보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감동해서 눈물 흘리는 것. 모든 감각과 행동의 주인이 타인에게서 나로 돌아오는 시간. 그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 방구석에 오랫동안 당신의 발자국 소리만을 기다려온 한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 아이입니다. 평생 남들 챙기느라 뒷전으로 밀려나 굶주리고 헐벗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보십시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쑥스러워도 괜찮습니다. 마치 30년 만에 만난 옛 친구에게 하듯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남들 밥 챙기느라 정작 네가 배고픈 줄은 몰랐구나. 남들 기분 살피느라 정작 네가 울고 있는 줄은 몰랐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버텨줘서 정말 고맙다. 이 내면의 독백이 시작되는 순간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오를지도 모릅니다. 참지 말고 우십시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해후 셰코의 눈물입니다. 평생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은 기쁨의 눈물이고 나에게 사죄하는 참회의 눈물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도 다 떠나보낸 뒤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던 분입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늙은이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매일 죽음만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거울을 보다가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이 마주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저 거울 속의 사람은 죽는 날까지 나랑 같이 있겠구나. 그 순간 그분은 거울 속의 자신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예쁜 그릇을 꺼내 밥을 담고 자 많이 먹게 하고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그 한 끼의 식사가 그분을 살렸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내가 있었어. 이 깨달음이 그분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건져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나는 영원히 나와 함께입니다. 이 사실을 뼛속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존재론적 안정감의 시작입니다. 세상이 흉흉해서 믿을 놈 하나 없다고요?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배신도 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내 숨결과 함께하는 존재.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와 무엇을 하면 올까? 내 마음은 오늘 어떤 날씨일까? 나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줄까? 이렇게 나를 관찰하고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하루를 채워가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소에 타서 소를 찾는다고 비유합니다. 이미 소 자신을 타고 있으면서 소가 어디 가냐며 밖으로 찾아 헤매는 어리석음을 꼬집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아 밖으로만 헤맸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자식이 성공하면 행복할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면 행복할까? 하지만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거나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진짜 파랑새는 내 어깨 위에, 내 마음속 둥지에 앉아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제 밖을 향해 열어두었던 창문을 닫고 내면의 촛불을 켤 시간입니다. 바깥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내 마음속 방 안은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체면 차리지 않고 가장 편안한 옷을 입고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곳. 그 마음의 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낯설 것입니다. 평생 남과 사는 법만 배웠지 나와 사는 법은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나와 대화하는 게 미친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게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지며 배우듯 나와 친해지는 데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 함께 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혼란한 뉴스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법, 쑥스럽지 않게 나에게 말을 거는 법,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연민하는 기술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고 따뜻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잠시 깊은 숨을 고르십시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설레는 만남의 장소로 잠시 후에 함께 가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마음의 방문을 열고 그 안에 웅크리고 있던 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그 문지방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가 그 낯선 나와 마주 앉아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동주하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어떠십니까? 평생 비워둔 방이라 먼지도 쌓였고 냉기도 돌고 무엇보다 앞에 앉은 나 자신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참 막막하실 겁니다. 부부 사이도 오래 떨어져 살다 만나면 서먹한데 하물며 수십 년을 모른 척하고 살았던 나 자신과는 오죽하겠습니까? 어색한 것이 당연합니다. 쑥스러운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부터 그 어색한 침묵을 깨고 나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구체적인 기술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자기대화, 셀프 다이얼로그, 즉 나에게 말을 거는 기술입니다. 혹시 혼잣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길 가다가 혼잣말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가 봐 하고 혀를 찹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을 거는 행위 자체를 미친 짓이라 여기고 금기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소리내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유행위다. 생각만 하는 것과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생각은 안개와 같아서 금방 흩어지지만 목소리는 파동이 되어 내 귀로 들어와 뇌에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거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딱 이 한마디면 됩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당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십시오.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김 부장, 이 여사, 그런 호칭 다 떼어버리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당신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십시오. 영수가 오늘 다리 아픈데 시장 보느라 고생했지? 철수야, 아까 그 뉴스를 보고 마음이 많이 심란했지? 이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며 건네는 위로는 타인이 해주는 100마디 위로보다 훨씬 강력하게 심장에 꽂힙니다. 처음엔 닭살이 돋고 입이 잘 안 떨어질 겁니다. 눈물이 핑 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 무의식이 얼마나 내 목소리를 그리워했는지를요. 주인님이 이제야 내 이름을 불러주는구나 하고 내면 아이가 안도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때도 와, 이거 정말 맛있다. 그치? 하고 나에게 동의를 구하고 예쁜 꽃을 볼 때도 참 곱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하고 말을 거십시오. 대화 상대가 항상 내 안에 있는데 심심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기술은 감정의 손님맞이, 즉 나쁜 감정도 귀하게 대접하는 불교적 관찰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죄인 취급해왔습니다. 화가 나면 참아야지, 우울하면 내가 왜 이러지, 불안하면 잊어버리자. 감정을 쓰레기통에 쳐박고 뚜껑을 덮어버리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썩은 것은 덮어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냄새만 더 고약해질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을 지나가는 손님 혹은 날씨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늘에 먹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구름은 지나갑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이라면 감정은 구름입니다. 화가 날 때 나는 화난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읊조리십시오. 내 마음의 하늘에 화라는 먹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것을 불교에서는 알아차림 혹은 관찰이라고 합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울함이 찾아오면 문전박대하지 말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울이다는 손님이 또 왔네? 오늘은 웬일로 왔니? 그래, 들어와서 차나 한잔하고 가라.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봐주는 순간 감정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손님은 주인이 나가라고 소리치면 행패를 부리지만 따뜻하게 차를 대접하면 조용히 머물다 제 발로 나갑니다. 질투가 나도 괜찮습니다. 미움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부러워하는구나 하고 인정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어떤 추한 감정도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을 스쳐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날씨가 굿다고 하늘을 탓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이 혼란한 시대에 마음의 방공호를 짓는 법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묻지마 범죄, 전세 사기, 전쟁 위기, 온갖 흉흉한 소식들이 24시간 쏟아집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평생 안정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살아왔기에 이런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무서워서 밖을 못 나가겠다. 이런 불안은 독가스처럼 우리 마음의 평화를 서서히 질식시킵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뉴스와 미디어는 불안을 팝니다. 평화로운 소식은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더 많이 놀라기 바라고 더 많이 분노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채널을 고정하니까요.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그들이 쏟아붓는 정서오염 물질을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몸에 나쁜 미세먼지가 오면 마스크를 쓰면서 왜 마음에 나쁜 뉴스먼지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이제 정보의 단식,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뉴스 채널부터 켜는 습관,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밥 먹을 때 뉴스 틀어놓고 혀를 끌끌 차며 드시지 마십시오. 그 부정적인 기운이 밥과 함께 위장으로 들어가 소화를 방해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모르면 뒤처질까봐 겁나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소식이라면 굳이 찾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쓸데없는 소음, 몰라도 되는 범죄 소식, 내가 어쩔 수 없는 정치 싸움,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 나와 함께 사는 집의 대문을 단속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시선을 지금, 여기로 돌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라운딩 기법입니다. 뉴스를 보고 마음이 쿵쾅거릴 때 즉시 눈을 돌려 내 주변을 보십시오. 지금 내 방 안에 강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 발밑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단단한 방바닥이 나를 받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쥔 찻잔은 따뜻합니까? 네, 따뜻합니다. 세상은 시끄럽지만 지금 내가 있는 이 방은 고요하다. 뉴스는 끔찍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핀 난초는 아름답다. 거대한 세상의 불안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고 확실한 현실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텔레비전 속의 지옥이 아니라 내 발이 닿아 있는 이 안전한 거실입니다. 이 현실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노년의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번째, 나 자신을 돌보는 성스러운 루틴을 만드십시오. 혼자 사는 노인과 고독을 즐기는 철학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규칙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밥 대충 물에 말아먹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본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임입니다. 나를 쓰레기장에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와 함께 품위 있게 살려면 나만의 예법이 필요합니다. 아침 고요 루틴을 제안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1분 동안 가만히 누워 밤새 나를 지켜준 이불의 감촉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십시오.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새 공기를 들이는 의식입니다. 이불은 반듯하게 개십시오. 호텔 메이드가 하듯 각을 잡아서 개십시오. 이 사소한 행위가 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내 주인은 질서 있는 사람이다. 오늘 하루도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가장 예쁜 컵에 담아 두 손으로 공손히 마시십시오. 나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보지 않기에 더욱더 정갈해야 합니다.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보고 있고 무엇보다 내가 보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감정 정리 루틴을 가지십시오. 세수할 때 얼굴에 먼지만 씻어내지 말고 마음의 먼지도 씻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오늘 들었던 기분 나쁜 말, 이 물과 함께 다 흘려보낸다. 오늘 느꼈던 불안, 하수구로 다 내려보낸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상상하며 씻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스스로를 토닥이며 마침표를 찍어주십시오. 오늘도 별일 없이 잘 살았다. 고맙다. 이 규칙적인 리듬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뼈대가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 일상의 리듬이 단단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하루하루가 쌓여 자존감이라는 튼튼한 성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나에게 말 걸기, 감정을 손님으로 대하기, 뉴스를 끄고 현실을 보기, 그리고 나만의 성스러운 규칙 만들기. 이 기술들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 하나만 먹으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사는 집을 지었지만 그 집을 가장 따뜻하게 데워줄 보일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연민이라는 나를 향한 깊고도 슬픈 사랑입니다. 평생 나를 혹사하며 살아온 나에게 이제는 어떤 언어로 위로를 건네야 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끝에 찾아오는 완전한 고독의 평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어지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깊은 자기 연민의 철학과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재우는 힐링 내레이션으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마지막까지 저의 손을 놓지 말고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마음의 집을 짓고 규칙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집을 가장 따뜻하게 데워줄 온기, 원치를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기술을 넘어 가슴으로 느끼는 깊은 치유의 시간. 여러분의 눈시울을 적시고 마침내 편안한 잠을 선물할 대단원의 마무리입니다.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이라는 보일러를 켜십시오. 연민이라는 단어, 참 묘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미덕이라 배웠지만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궁상이라 여겨왔습니다. 나약하게 왜 이래 정신 차려 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을 성실함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채찍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이미 평생을 달리느라 상처투성이입니다. 더 이상 달릴 힘이 없는 늙은 말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것은 학대입니다. 이제는 내려서 그 말의 목을 끌어안고 울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해도 나만은 내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당신은 남의 실수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용서해 주었으면서 왜 당신의 실수에는 그토록 가혹했습니까? 자식이 아프면은 가슴 찢어지게 아파했으면서 왜 당신의 무릎 시린 것, 마음 시린 것은 늙으면 다 그래 하며 무시했습니까? 이제 거울 속의 자신에게 사과하십시오. 미안하다. 내가 남들 챙기느라 너를 너무 막 굴렸구나. 아프면 아프다고 해도 되는데 입을 틀어막아서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다. 너는 충분히 했었다. 너는 존재 자체로 귀하다. 이 말이 주문처럼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울 것입니다. 자기 연민이 깊어지면 신기하게도 타인에 대한 서운함이 사라집니다. 내가 나를 꽉 채워주고 있으니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은 것입니다. 어린처럼 사랑을 구걸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스스로 빛을 내는 왕의 마음이 들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혼란한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화의 비밀입니다. 6번째, 고독을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전환하십시오. 우리는 고독을 텅 빈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노년에게 고독은 꽉 찬 방입니다. 무엇으로 꽉 찼을까요? 바로 사유스웨이와 음미인미로 꽉 찬 방입니다. 젊은 날에는 꿀꺽삼 삼키기 바빴던 인생의 맛을 이제는 천천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창가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보면서도 우주의 섭리를 깨닫고 차 한 잔의 향기 속에서도 지난 추억을 아름답게 걸러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오직 고독한 시간만이 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숲속의 큰 나무를 보십시오. 큰 나무일수록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빽빽하게 붙어있지 않습니다. 홀로 떨어져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외로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고 혼자 비바람을 견디며 나이테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런 나무가 되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그늘을 만들고 서 있는 독존, 둑존의 나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라는 나무가 깊고 그윽해지면 새들이 날아오고 바람이 머물다 갈 것입니다. 고독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벽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고 넓게 만드는 품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나와 함께 사는 법의 모든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름 불러주기, 감정 관찰하기, 루틴 만들기, 그리고 나를 깊이 연민하고 고독을 즐기기. 이 모든 것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평온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뉴스가 아무리 흉흉해도 내 밥상의 온기는 식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내 안에 나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 하나면 남은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쉬게 하려 합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의자에 기대셔도 좋고 자리에 누우셔도 좋습니다. 제 목소리 외의 모든 소리는 잠시 멀어집니다.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입가에 들어간 힘을 풉니다. 미간의 주름도 펴십시오.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바닥에 툭 하고 내려놓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코끝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가 가슴을 지나 아랫배까지 내려갑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뱉습니다. 입으로 나가는 숨과 함께 내 몸속의 걱정, 불안, 두려움이 검은 연기처럼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십니다. 이번에는 따뜻하고 환한 빛을 마신다고 상상하십시오. 내뱉습니다. 남아있던 찌꺼기들이 모두 빠져나갑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방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겨울바람이 쌩쌩 부는 바깥 세상과는 달리 훈훈한 온기가 감도는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방입니다. 은은한 주황색 불빛이 켜져 있고 고소한 차향기가 납니다. 그 방 한가운데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평생 고생한 당신, 늙고 지친 당신이 편안한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마음속의 당신이 그 앉아 있는 당신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뒤에서 꼭 안아주십시오. 등에서 느껴지는 체온을 느껴보십시오. 따뜻합니다.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콩콩콩. 이 심장 소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아직 튼튼해요. 저 아직 당신을 사랑해요. 그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이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내 마음의 방은 고요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가슴이 뻐근해지거나 눈물이 흐른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그것은 영혼이 씻겨 내려가는 소리입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치유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찾아 헤매던 파랑새는 바로 당신의 가슴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위로는 타인의 입이 아니라 당신의 손길에 있었다는 것을.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울지 모릅니다. 뉴스는 여전히 불안에 떠들고 거리는 여전히 삭막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를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돌아갈 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문을 닫고 들어가 쉴 수 있는 나라는 따뜻한 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할 것입니다. 당신 옆에는 가장 사랑스럽고 든든한 동반자, 바로 당신 자신이 누워있을 테니까요.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잠드십시오. 오늘도 잘 살았다. 내일도 우리 잘 지내보자. 당신의 남은 생애가 타인에게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 자신과 사랑에 빠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저 깊은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이제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쉬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디 평안하십시오.